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한 번 더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촬영이 사실 끝났는데 오류가 나면서 다시 똑같은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진행해 볼게요. 오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명절이고 경조사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손주, 아버지의 아들이 계속해서 경조사에 참석을 하고 명절에도 혼자 참석해서 할아버지 말동무도 대드리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실 때에는 병수발도 하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굉장히 살갑게 할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6년 전에 건물하고 토지에서 30억 원 정도를 증여를 해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화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복잡해지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3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당신들은 예전에 증여받은 게 많으니 이번에 남긴 30억 원은 당신들의 몫이 없다. 다 우리 거다. 우리 둘이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오히려 예전에 받아간 이 증여재산도 우리 유류분 청구를 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할아버지 아플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재산이 있으니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한 것일 겁니다. 또 이분들의 입장을 보면 조금 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논점은 세 가지죠. 할아버지가 이번에 남긴 30억 원에 대해서 진짜 손주의 상속분이 없는 걸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가 생전에 6년 전에 증여해 주신 그 30억 원어치 건물이랑 토지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진짜 될까?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번외로 상속세 계산할 때 6년 전에 30억 원 증여한 것과 이번에 남기신 30억을 플러스해서 60억 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할아버지가 이번에 남기신 30억 원에 대해서 정말 이 두 분의 몫은 없는 건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속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현재 남겨놓은 상속 재산과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에 한 증여 그 액수를 더해서 상속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보면 30억 원 더하기 30억 원 해서 n분의 1, 3분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60억 원을 3분의 1 하면 20억 원어치 몫이 있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20억 원의 몫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30억 원을 증여받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번에 가져갈 몫이 없어. 다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공동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에 한 증여재산은 재산분할할 때 합산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위를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여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의 지위는 공동상속인이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잖아요. 공동상속인이 이렇게 3명입니다. 이 아이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외됩니다. 요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으로 재산을 나눠야 돼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억씩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요렇게 공동상속인이 돼서 대습상속을 10억 원어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첫 번째 논점이었죠. 할아버지 이번에 30억 원에서 이 두 분의 몫은 10억 원어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논점 다시 살펴볼게요. 할아버지가 생전 증여해 주신 그 30억 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까? 민법에 보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한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또 있죠? 공동상속인입니다. 또다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거면
공동상속인에게 했더라도 상속 개시 1년 이내만 봐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냐면, 공동상속인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는데 이분에게 30억 원을 준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유류분 청구는 따라갑니다. 민법 1115조에는 1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심지어 이 아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1년만 보는 겁니다. 근데 6년 전에 증여한 거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도 안 됩니다. 이 고모랑 작은아버지는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0억 원에 대해서도 10억, 10억, 요 두 분이 10억, 요렇게 상속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점 한번 볼까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 30억 원도 포함되나? 요것도 똑같아요. 공동상속인이 키워드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거는 사망하기 10년 이내 거는 합산해버려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거였다면 이 30억 원도 아까 그 30억 원 남기신 30억 원하고 플러스해서 60억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5년만 봅니다. 근데 이거는 6년 전에 증여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30억 원 요거는 6년 전이기 때문에 빼고 요거에 대해서 상속세만 계산하면 되는데 얼마 나올지 한번 볼게요. 과세가액을 단순히 30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합산대산 증여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에 금융재산공제 2억 원 최대치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7억 원이죠. 그래서 7억 원을 빼주면 과표 23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40% 그리고 1억 6천 누진공제 빼주면 7억 6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제때 신고하면 3% 공제 받고요. 7억 3,72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3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현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납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담보대출하거나 건물 매각이거나 물납하게 될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상속세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물납은 최악이고요. 그래서 연부연납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부연납을 하면 이 금액에 플러스 이자까지 생기죠. 그리고 5년밖에 못 나눕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5년밖에. 근데 종신보험은 어떻죠? 요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부해도 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초회보험료 나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약속된 금액을 줍니다. 현찰로. 그렇죠? 그리고 잘게 나누는 기간도 5년이라는 촉박한 기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까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여유있게. 그래서 국세청에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상속 개시 이전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 알려드리고요. 요거에 맞춰서. 그리고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 납부할 때 또 필요한 컨설팅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회원님들께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종신보험으로 상속 지원을 준비하는 게 기본이고요. 저는 자산관리사, 그 중에 보험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요. 사망보험금 5억 원 기준으로 75세 남성은 3억 9천만 일시납으로 내면 돌아가실 때 5억 원을 현찰로 상속 재원으로 드립니다. 여성분은 2천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 지금 60세다 그러면 2억 8천만 있으면 돼요. 50세다 2억 2천입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일시납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이라서 재산에 포함된다고 그럼 세금도 매기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똑바로 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정말 완벽한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 중요하다고 했죠. 현금 증여 후에 보험료 납부하는 거 안 됩니다. 상담을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일시납이 어려워서 자금 출처가 안 될 경우에는 월납으로 하셔도 그래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부연납보다 훨씬 여유로운 기간에 납부가 가능하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연락 주셔야 돼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 하고 싶고요.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시는 분,
세 번째,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불을 온전히 대물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